여러분, 8월부터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릅니다. 최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한 차례 더 올라서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심지어 마을버스 요금도 최대 700원까지 오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건 2015년 6월 이후 무려 8년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동일하게 지하철 요금도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에 따라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을 1년 뒤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려던 걸 서민 부담과 정부 물가시책 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한 거죠.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 데다 택시부터 지하철, 버스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오르게 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만 65세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과 다르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토크에서는 왜 서울시에선 교통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주제,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는 시설이 좋고 편리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이렇게 금액을 올려야만 할 정도로 외국에 비해서 저렴한 걸까요? 지난 2017년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 자료집을 보면 우선 지하철 요금의 경우 한 번 탈 때 기본 요금으로 약 평균 1,333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교 대상이 16개국 중 8번째로 낮은 금액으로 약 6,543원으로 가장 비쌌던 영국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 역시 2017년 기준 기본 요금으로 평균 1,230원을 쓰는 것으로 나와 16개국 중 7번째로 저렴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다른 나라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저렴하긴 한 것 같네요. 여기에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편리함과 안정성까지 갖췄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기본 요금의 인상의 근거는 사실 충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만만치 않은 운영 공사들의 적자는 앞으로 더 불어날 전망이다 보니 요금 인상은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8년 만에 갑작스럽게 교통비가 오르는 걸까요? 서울시가 고물가 우려 속에서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배경에는 지하철, 버스의 적자 문제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만 적자를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버스 운영을 하는 운수업계의 누적 적자 역시 8,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 연속 2조 원대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업계는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사회적 거리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였고 외국인 관광객도 줄면서 교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조 6천억 원으로 상승한 반면 영업수입은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55원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죠. 버스 운수업계 영업수익 또한 코로나19 이전 1조 3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과 2021년엔 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운송원가는 1조 7천억 원으로 뛰면서 버스 1인당 운송적자도 65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의 감소는 지난 3년간 큰 손실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송 원가 상승, 무임수송 손실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운송 수입은 늘지 않았죠. 결국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과 자구 노력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지금 요금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적자가 심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의 무임수송의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임수송의 증가로 인한 손실도 적자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수명 연장 증가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인데 지하철 전체 이용객 중 무임수송 승객이 무려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임수송 손실은 연 평균 3,27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싼 서울
집값으로 인해 신도시 전출 등으로 서울 전체 인구는 줄고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로 인한 무임이용 인구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고령화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너무 좋은 환승 할인입니다. 할인 요금 수입의 경우 환승 수당간 기본 요금의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인데 서울 시내의 기본 요금이 경기나 인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환승 할인 수익금의 운송업계로 배분되는 금액도 역시나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경기 시내 버스 요금은 1,450원, 인천 시내 버스 요금은 1,250원으로 환승 할인 수익금 배분 시 서울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편이죠.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서울시 교통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항상 세금으로 이를 메꿔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연평균 3,162억 원, 버스는 2,381억 원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요금이 300원 인상되더라도 요금의 현실화율,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70에서 75% 수준에 불과해 지속적인 재정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관한 논란은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단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지를 보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느냐 면제받느냐에 따라 연간 무제한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프랑스는 62세 이상 어르신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해주고요. 한 달 소득이 296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월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평일에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을 100% 할인받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단순히 요금 문제로 다가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같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사례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25%입니다. 8년 만에 오른 것을 감안해서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사실상 매년 3%씩 올린 거죠. 그러나 스토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교통비마저 오르는 상황이죠. 결국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제도가 바뀌더라도 스스로 이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전 버스 가격이 지금 가격과 천지 차이로 달라진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장을 믿고 끊임없이 투자 시장에서 어물면 오르는 생활 물가들에 비해 더 높은 자본 수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적어도 연 3%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돈을 앉아서 계속해서 잃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교통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교통비와 물가 그리고 우리의 돈의 가치는 매일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스토크에서는 미래의 가난을 대비하기 위해 더 좋은 컨텐츠로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비하는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